어제 오늘 사이에 하루 종일 뜨거운 뉴스는 뭐니 해도 윤석열 대 한동훈 대결, 예. 정부 대 여당의 대결 이런 거였는데요. 그렇게 몰고 갔죠. 아, 몰고 갔습니까? 채널A와 동아일보가 중심으로 이렇게 몰고 갔죠. 네. 저는 뭐 오늘 오전부터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저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건 팩트겠죠. 예. 그래서 그만둬라.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오후에 이제 오후에 의도적으로 늦게 정정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빨리 정정해야죠. 이거 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정정합니까? 저는 그거부터 다 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만남 직후에 그게 보도를 통해서 어제 알려지니까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부터 이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은 집권 여당 그것도 보수는 더 심각합니다. 이 권력 서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집단에서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미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 2명을 쫓아냈어요. 대통령이. 이준석, 김기현까지. 김기현. 네. 근데 한동훈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도 아닌 한마디로 윤석열이 꽂은 그냥 비대위원장 정도를 대통령 실장이 가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그냥 가겠다.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좀 거칠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너무 공개적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이준석이나 김기현 내보낼 때와 달리. 그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했는데 이걸 너 나가라고 그렇게 통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물밑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프로세스여서 이상하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이 한동훈을 쫓아내고 싶었으면은 대통령 실장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얼마든지 알릴 방법은 천지입니다. 한동훈에게 윤석열이 너 쫓아내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맞는 거지. 대통령 실장에 갔다가 하는 건 나중에 불법 소지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방법을 썼겠냐. 그래서 저는 실장이 가서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한동훈이 거부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따져보면요.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99% 그렇죠. 이거는 99. 이준석이나 김기현보다도 더 의존도가 높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자기 지분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너무 내세우다가 충돌한 거고 김기현 같은 경우는 뭐 한 7, 80%는 윤석열의 힘이라고 봤다면은 한동훈은 99% 윤석열의 힘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99% 힘의 원천이면 집에 가 하면 가는 거죠. 가죠. 가야죠. 김기현도 바로 갔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선 2인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국무총리에 비교할 만한 권력의 크기를 2인자보다도 더 큰 게 대통령 본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실장이 얘기했다면 대통령 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른바 법적 책임도 다 덮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 정무수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비서관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선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근사한 쇼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보는 게 저기 정무수석이 지금 한호섭 씨인데 한호섭 정무수석은 은둔형이에요. 이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마 한호섭 정무수석을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요, 제가 본 거는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인사 갔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언론 노출도 아마 처음 한 거고, 이분이 원래 대통령 상황실장 할 때도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무수석으로서의 활동을 기획만 하지 현장 가지 않는다. 근데 이관섭 실장은 정책실장 할 때부터 긴거리 문제를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독 마이크 앞에 많이 서더라고요. 많이 쓰고, 어찌 보면은 그걸로 대통령 실장이 됐던 사람이 정책실장 되자마자 바로 3개월 만에 대통령 실장 됐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관섭 실장이 긴거리 문제를 아주 강하게 특검을 거부하는 얘기를 하면서 발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과의 관계에 지금 최대 문제는 긴거리 문제지 공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거리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면은 이관섭 실장이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공천 문제가 아니라는 건 김경률 씨를 마포에 뭐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게 사천이니 공천이니 이 논란인데 변 대표님 보시기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럼 그 전날에 인천 계양을 가가지고 똑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손잡고 네.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의 원인입니다. 맞아요. 그거 네. 왜 시비한 겁니까? 그거, 그거 전혀 시비 안 걸었잖아요. 네. 김경률만 시비 걸었다는 얘기 뭡니까? 김경률이 김건희를 긁어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공천 사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시간인데 불참했어요. 언론은 일제히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기사를 근데 사실은 근데 그 문제는 그건 네. 대통령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옛날 대통령 많이 했던 국민과의 대화도 안 하고 그 연두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죠. 이번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KBS랑 단독 회담만 하겠다. 그리고 무슨 뭐 도어 스태핑도 안 한 지 지금 다 1년 넘어갔고 네. 그 대타가 이제 내세운 게 민생 토론인데 그거 지난번 첫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네. 아니 이게 한동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한동훈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깼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자질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자체는. 그건 이제 일종의 당무이고 이거는 국정 수행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이 민생 토론이 우선인 거고 네. 어쩌면 한동훈 당무는 끼면 안 되는 걸 낀 거고 그 핑계 대고 지금 이걸 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의 이 자질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고. 일단 대통령 자질과 관련해서는 대표님 이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행사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기다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자기들 표현은 못 아니 자기들. 그리고 저 국민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해 당사자도 있고 대통령에게 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지만 생중계가 예정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 했더라고. 그 괜히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마트 그 유일 업무하고 단톡법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일반 소비 생활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주제였더라고요. 이해 당사자도 많고요. 네. 그 정도를 깨려면은 대통령이 가서 직접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아니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대결 갈등은 쇼다. 정부 여당의 갈등설은 쇼다. 쇼를 만든 거다. 오버액션을 한 거다. 근데 오버액션을 하면 그만이지. 국민이 기다리는 국민적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이콧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생 토론이라는 거를 한동훈과의 국민 사기 오버액션을 더 크게 만드는 수단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죠. 이걸 정말 중시 여겼으면요, 이걸 어떻게 깨겠습니까?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있는데, 한동훈하고 오늘 이건데 요즘 판 좀 키워볼까? 됐다, 깨. 이런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판 좀 키워볼까 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사실 판이 커진 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안 본 일종의 거예요. 비상사태였잖아요. 네. 대통령이 예정된 행사에 안 온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보세요. 대통령 예정된 행사를 안 간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거 진짜 무슨 뭐 쓰러지지 않는 한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직 대통령이 그랬던 적은 없었잖아요. 뭐 몸살 나거나 제가 기억을 몰라도. 하는 건요. 네. 그 노무현 정권 때 해외 나갔을 때. 해외 나갔을 때 한 번 오전 깬 거는 늦잠 잔가 뭐 불면증가 뭔가 문제로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시차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때는 사실 좀 깨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무슨 장 깬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국내 저런 행사를 더군다나 이 국민의 소비와 관련된 행사를 저렇게 깨버린 사례는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한데요. 자, 쇼를 한 건 총선용일 거 아니에요. 총선에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보여주는 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다목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최근에 들어서 이 보수 이 파리 채널들에서 제2의 6.29 쇼를 준비하라고 막 얘기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2의 6.29. 한동훈을 전향해서 1987년 6월 29일 날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6.29가 사실은 전두환하고 얘기를 끝낸 거다. 전두환 군과의 참여성을 이제 한 거죠. 전두환은 좀 포갑 정치했다 그러면은 노태우는 민주화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전두환 같은 군사 정치와는 좀 다른. 그래서 그 6.29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라는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직전에 2달 전에 전두환은 4월 13일 날 4.23 호원 발표를 해요. 개관 안 하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체육관 선거로 가겠다고 했는데 2달 만에 엎어진 거고 그 사이에 물론 알고 계신 것처럼 6월 항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태우가 집권을 했고 이게 네.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 이제 밝혀진 건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에게 많이 요구했단 말입니다. 어. 보수 진영에서 마치 6.29 사기극이죠, 사기극. 네네. 한 번 더 사기극을 해봐라. 그런 찰나에 어찌 보면은 비슷한 게 좀 나온 거죠. 좀 비슷한 짝퉁 같은 게 나온 거죠. 근데 어설프네요. 그거 치고는요. 아, 그 사실은 그 6.29 6.29는 근사했어요. 되는 조건들이 있는 건데 네, 일단 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임기가 네.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럼 한동훈이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로 명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6.29 때는 전두환의 임기가 거의 말판이었고 네. 노태우가 100% 대권 주자로 결정 났었을 때죠. 그때. 그렇죠. 예, 네. 체육관에서. 6월 10일 날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미 승계가 됐던 상태가 네. 가능한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한동훈이 제압을 하기에는 제압하려는 그림을 만들기에도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너무 정치 자산이 없다. 예, 그래서 어설픈 쇼가 돼서 오늘 오후에 이 대통령실이 이제 또 막 채널A,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뿌리고 있는데 한동훈을 진압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뭔가 머리를 숙였다인 것처럼 까부는 네. 거를 진압을 해서 좀 진압한 다음에 윤석열이 좀 달래준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이렇게 되면은 6.29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건 6.29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윤석열이 더 뜨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서요. 윤석열이 사라졌습니다. 김건희도 그랬죠. 사라졌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는 의도적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윤석열도 의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네네. 이게 하나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하는 전략이 2012년도에 총선 때 이명박 말기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했을 때를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낮으니까 대통령은 좀 제끼고 가자. 그때도 네. 이명박 사라졌습니다. 네네. 네, 완전 사라졌었고 네. 박근혜가 중심이 돼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이준석, 김종인, 뭐 이상돈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이명박을 스칼라였어요. 엄청 네. 까대고 심지어 그때 내 기억으로 이명박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당은 이제 야당이네 이렇게 위장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벤치마킹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고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가 사라졌었는데 저는 사라진 것까지는 그런대로 작전이 잘 됐다고 봐요. 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일단 쟤네들이 안 보이기만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꽤 많은 여론에 네, 안 보이는 안 보이기만 것만으로도 해도 참을 수 있다. 총선에 예. 도움이 된다. 물론 네. 이제 끝장내겠다는 국민들도 있지만은 안 보이기만 해도 내가 참아주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실제로 올랐어요. 지지율 꽤 네네. 많이. 한 1, 2%지만.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예, 1, 2%지만 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윤석열이 등장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등장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관계는 한동훈이 까부는 거를 진압한 것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사라진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는 격이 돼서 정반대 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